뜸을 들여야 더 잘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드립커피 30초, 밥 지을 때 10분. 우리 인생도 향기롭고 맛있게 되려면 얼마나 뜸을 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찬란하게 날아오르기 전 바로 그 시간. 당신의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을 위해 뜸 들이는 시간을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유난히 밤이 긴 도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세종시는 밤이 길어. 오늘 그 첫 번째 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첫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다반사라는 코너를 통해서 세종 소식을 전해드릴 이대우. 책, 영화, 음악 이야기까지 문화사롱 코너를 담당할 김재영입니다. 가끔은 밤새워도 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인생 2막을 위해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꾼다. 세종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업그린간 코너의 함동입니다. 인사가 너무 길어지면 들으시는 분들 힘드실까봐 저희가 만든 코너로 곧바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마을 다반사. 다반사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다반사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요. 일본어식 말이라고 하네요.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로 다듬은 말이 예산일, 흔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예산일로 쓰겠습니다. 이대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마을 예산일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종 소식을 전해드릴 마을 예산일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북왕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혹시 나이를 생각지 말라? 뭐 그런 뜻일까요?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왕면에서 나이아가라 대학이 개강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무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나이아가라 노인대학입니다. 나이아가라 노인대학 역사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단장한 모습으로 시작한 지도 8년이 됐다고 하죠. 6월 14일 북왕면 문화복지회관에서 개강식을 가졌는데요. 160명 가까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3년 내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알려드리자면 북왕면의 인근 면인 연동면에서 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청주시에 사시는 어르신도 이 나이아가라 노인대학에 오신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은 10시부터 시작하지만 8시 30분이면 벌써 일찍이 오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 겁니다. 노인대학이 열리는 화요일만 되면 마음이 설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가시는 분이 계셔서 왜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암투병 중이신데도 오신 거였습니다. 세상에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면 나이아가라 노인대학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22회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 10시에 시작합니다. 강의 내용은 우선 율동을 곁들인 노래교실이 빠질 수 없겠죠? 치매 예방과 심리, 생활 안전과 경제, 현장 체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요즘 꼭 필요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노인대학 운영관리는 북왕면 주민자치회와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고요. 세종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북왕농협, 북왕신협, 아세아제재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떠신가요?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교육의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세종시의 평균 나이가 38세 정도지만 신도심을 제외한 세종시 읍면지역에는 여전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소개하실 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은 행정구역상 세종호수공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나요? 보람동 아닌가요?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은데 혹시 세종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6월까지는 세종호수공원이 세종시 연기면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S1 생활권에 속한 연기면 세종리가 세종동으로 바뀝니다. 세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바뀌는 곳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동 5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S1 생활권에 세종동이 생기고요. 5-2 생활권 다솜리가 다솜동으로, 5-3 생활권 용호리가 용호동으로, 6-1 생활권 누리리가 누리동으로, 6-2 생활권 한별리가 한별동으로 바뀝니다. 세종동은 세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솜동 용호동은 방곡동 주민센터에서, 누리동 한별동은 해밀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합니다. 두 분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네, 헷갈리시죠?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토지구획, 지적도,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위 등에 사용되는 주소지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면서 주소지도 법정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에 반해 행정동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행정구역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에서 작성, 비치하는 장부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를 관할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법정동, 세종동의 행정 업무는 행정동, 세롬동 주민센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솜동, 용호동은 방곡동 주민센터에서, 누리동, 한별동은 해밀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다시 북왕면 소식입니다. 북왕 청소년 문화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2022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입니다. 꿈다락이라 궁금하네요. 프로그램 이름이 놀면 뭐하니 깜부할래고요. 미술과 연극이 함께하는 융합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 수업을 벗어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고요. 1기는 이미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기를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북왕 청소년 문화관입니다. 물론 수강료는 무료고요. 모집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님은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예산일의 이대호였습니다. 네, 대우님이 소개해주신 마을 예산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김지영 DJ가 전해드리는 영화와 소설 이야기. 밤 새우지 말란 말이야. 만나보시죠. 가네코 후미코라는 낯선 일본 여성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2017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의 영향이 큰데요. 가네코 후미코가 1912년 조선으로 건너와 현재의 세종시 북왕면 북왕리에서 1919년까지 살았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로 독립운동가 박열의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와 그들을 도왔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올해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저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박열 의사와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이야기를 영화 박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네코 후미코와 조선인 박열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뜨거운 전쟁을 시작하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영화 박열은 뜨거운 신념으로 미친 듯 돌파해 나갔던 박열의 이야기로 시작해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연기를 잘하는 가네코 후미코 역의 최이서라는 배우의 대발견도 하게 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항일운동을 하던 박열을 대역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자 일본의 계략을 눈치챈 박열은 동지이자 연인 가네코 후미코와 황태자 암살 계획을 잡아가면서 역사적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와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검사에게 반말하는 박열은 말이 곧 자존심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 열린 1차 공판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는 조선인을 대표하니 조선 예복을 입고 조선말을 할 것이며 재판정과 동등한 좌석에 앉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초유의 법정투쟁이 시작되는데요.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고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감된 지 약 3개월 후 그녀의 나이 23살 옥중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떳떳하게 남편의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부탁을 받아 옥중 결혼 절차를 대신해 주었고 안타까운 후미코의 죽음 후 유고를 수습하고 박열의 고향 문경에 안장할 때까지 그들의 곁엔 언제나 후세 다스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에 서원된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22년 2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지만 북한에 납치되어서 평양에 잠들고 있는 박열은 밖을 향해 온몸을 던져 돌진하는 행동가였고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 용솟음 쳤다고 말했었던 가네코 후미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후세 다스지 변호사. 그들은 한국과 일본 간의 아픈 역사 속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나란히 잠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보며 영화 박열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둘이 찍는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는데 평범하게 찍긴 좀 그렇지 않나? 마지막. 평범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진이 말해줄 텐데.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만 준다면 가끔은 밤새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사롱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이어서 함동희 씨가 준비한 코너 업그린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는 밤이 길어를 듣고 계십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꾼다. 하지만 성장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업글인간 함동입니다. 업글인간? 그 뜻이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 배움의 끈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날마다 변하는 사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업글인간. 그럼 끝이 없는 배움을 위해 어디에 가면 무엇을 즐겁게 잘 배울 수 있나? 그런 걸 알아보는 코너인가요? 빙고 맞습니다. 업글인간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때론 삶의 활력이 되고 지친 일상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선하고 즐거운 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코너 취지가 너무 멋지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팟캐스트 첫걸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별밤 같은 라디오 프로를 들으면서 DJ를 꿈꿔왔는데요. 여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저의 그런 꿈을 이루어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지영님과 저는 1년 전 이곳에서 DJ 첫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만났는데요. 계속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희들처럼 라디오를 좋아하고 디제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수업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미디어 놀이터 세미에는 좋은 수업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상설 수업,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는 인기가 많은 강좌로 매년 2, 3회 강의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팟캐스트의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고 나만의 팟캐스트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내용인데요. 이번 강좌는 총 8회로 대전국악방송 유금영 작가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과정을 마치면 저희처럼 세종 FM 방송 자원 활동가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팟캐스트 수업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네, 저도 팟캐스트 수업은 처음인데요.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원고도 써보고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또 우리가 녹음한 방송을 직접 편집까지 해보는 과정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꽉 찬 알찬 수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미디어 관련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호기심이 계속 생겼고 마침 다른 센터에서 팟캐스트 강의가 있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넉넉 잡고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다녔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간에 지하철 부근에서 김밥도 사 먹고 정말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세종센터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작년에 들었던 강의도 정말 중요했고 또 다른 것을 배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제 나름대로 무척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흘려듣거나 놓쳤던 부분을 다시 들으니까 이게 작년에 배운 거라고? 진짜? 매 시간 수업 내용이 참 새롭습니다. 교육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1차 시에선 팟캐스트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2차 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코너 정하기, 3차 시 방송 진행표를 만들고 오프닝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차 시와 5차 시에는 방송 원고를 작성했고요. 6차 시 시간에는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7, 8차 시 수업에서는 편집하는 방법과 함께 완성된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편집을 마친 방송들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세미TV로 가시면 수강생들의 작품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방송을 누군가가 듣게 된다면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오셔서 팟캐스트 수업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획부터 제작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녹음본이 편집을 거치고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멋진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도 다시 한번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자, 유난히 밤이 긴 도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세종시는 밤이 길어. 열심히 직진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저희는 내일도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밤도 기대해 주세요. 자, 잠시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충청도 말 어때요? 한번 해볼티요? 표준어가 된 서울말에 치여 사라져가는 우리 충청도 방언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옛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강남 일타 강사 역을 맡았던 김서영의 연기로 유명한 대사였죠. 한번 들어볼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떠세요? 한때 많이 따라했던 말이죠. 이 대사를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까딱하면 뭔 일 생겨도 감당할 수 있고슈? 이 여사를 몰아서 다른 드라마 표현도 알아볼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럼요. 아쉽게도 품절남이 된 현빈 씨 아닌가요? 그럼 현빈 씨 대사를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동희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글쎄, 이게 최선이요? 확실해요? 이거 아닌가요? 유자만 붙이면 다 충청도 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단규? 진짜로요? 이제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덜들이 쓰는 말 좀 가르쳐줄라구려. 못 알아들으면 시절대유. 잘 배유. 알겠쥬?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말 중에 시절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덜들이 쓰는 말 좀 가르쳐줄라구려. 못 알아들으면 시절대유. 잘 배유. 알겠쥬? 다음 시간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도 말 어때요? 한번 힘을 튀어? 네, 지금까지 저는 업그린간 함동이 밤새지 말란 말이야. 저는 김지영. 마을 예산일의 이대호였습니다. 세종시는 밤이 길어. 행복한 밤 보내세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